걸지 못한 전화, 공중전화 마지막 10원. 제1장, 낡은 공중전화 부스. 1978년 가을, 서울 명동 뒷골목. 노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민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낡은 코트 자락을 휘날렸다.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남은 10원짜리 동전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다. 전화 부스 안쪽 유리창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낙서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사랑한다는 고백, 전화번호, 욕설들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영이라는 이름을 그려보았다. 입김이 서려 흐려진 유리창 위로 그녀의 이름이 잠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졌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사에서 나온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공중전화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가 멀어져 갔다. 누군가는 급하게, 누군가는 느긋하게. 모두들 자신만의 목적지가 있어 보였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쿵쾅거리고 있었다. 심장박동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려는 마음의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다. 영희의 전화번호가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지고 글씨도 번져 있었지만 그 숫자들은 여전히 민수의 가슴을 뛰게 했다. 공중전화 수화기는 검은색 베이클라이트로 되어 있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다. 민수는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다이얼 톤이 들려왔다. 단조로우면서도 희망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영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맑고 따뜻했던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손가락이 다이얼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첫 번째 숫자를 누르려는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다. 과연 지금 전화를 해도 될까?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 영희가 놀라지 않을까? 아니, 혹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민수는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제2장, 망설임의 시간. 공중전화 앞에서 민수의 시간은 멈춰버린. 주변의 모든 것들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만은 예외였다.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늦은 퇴근길에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가 들렸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든 소리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영희와 헤어진 지 벌써 3달이 흘렀다. 그날도 이런 가을 저녁이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있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 전에. 민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영희는 마지막에 웃으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 후로 민수는 수없이 이 전화번호를 들여다봤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도,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메모지가 너무 자주 접히고 펴져서 이제는 찢어질 것 같았다. 번호를 외워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이 종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영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사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영희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를. 그는 늘 소극적이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영희가 먼저 손을 잡았고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영희가 먼저 제안했다. 민수는 항상 한 발 뒤에서 따라가기만 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막상 수화기를 들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왔다. 영희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받더라도 차갑게 대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도 영희와 헤어진 후였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다. 영희와 함께 별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한강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별자리를 찾던 그 여름밤이 떠올랐다. 영희는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한다며 하늘만 바라봤었다. 그때 민수의 소원은 뭐였을까? 아마 영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었을 텐데. 제3장 신호음 3번의 무게. 민수는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전화를 걸어보자고 다짐했다. 10원짜리 동전을 동전 투입구에 넣었다. 쨍그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동전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이얼 톤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더욱 절실하게 들렸다. 민수의 손가락이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 영희와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첫 데이트를 했던 그날로,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민수의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마지막 숫자까지 돌리고 나자 신호음이 울렸다. 뚜뚜뚜. 3번의 신호음이 울렸다. 그 사이에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4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받지 않았다. 5번째, 6번째.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7번째 신호음이 울리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편에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영희의 숨소리였다. 그 특별한, 따뜻한, 그리운 숨소리였다.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였다. 예전과 똑같이 맑고 부드러웠다. 민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어버린 것 같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영희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약간 의아해하는 톤이었다. 민수는 영희야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미안해.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잘 지내고 있어. 나 없어도 행복해.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민수의 입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실제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영희는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말했다. 거기 누구 안 계세요? 장난 전화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뭔가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제4장 끊어버린 순간. 영희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민수는 간신히 영희야.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그 침묵 속에서 영희가 놀라고 있다는 것을,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수야,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전화했어? 그 한마디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민수는 읽을 수 있었다. 그리움, 당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기쁨도. 민수는 대답해야 했다. 뭔가 말해야 했다. 하지만 정작 전화가 연결되고 나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보고 싶어서. 민수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정말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한숨에는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수야, 우리 이미 끝났잖아. 다시 이러지 말아줘.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영희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이별 후에 아프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말하기가 어려웠다. 자신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해. 민수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영희야. 귀찮게 해서. 아니야,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귀찮지 않아. 그냥 이미 지난 일이잖아. 우리. 그녀의 목소리에서 눈물 섞인 기운이 느껴졌다. 민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영희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차라리 화를 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을 텐데. 민수야, 영희가 다시 말했다. 우리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나도 너 보고 싶어. 정말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더 아플 거야. 영희의 말은 옳았다. 민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때 갑자기 영희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영희야, 누구야? 영희가 잠깐만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다. 영희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그것도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행복하게 잘 살아. 영희야. 그리고 미안해, 정말. 그 말을 마치자마자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주호하기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민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제5장 세월의 흐름. 2003년 봄. 민수는 2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그날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휴대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이메일이 생겼지만 그 어떤 것도 그날 밤의 공중전화 부스만큼 생생하지 않았다. 민수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과장 자리에 올랐고 3년 전에 선을 보고 만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착하고 현실적이고 민수를 잘 챙겨주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내에게도 영희만큼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 전에 몇 번 해봤을 뿐이었다. 가끔 민수는 영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날 전화해서 들었던 남자와 결혼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민수는 자신을 다독였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자신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밤에는 그날의 후회가 밀려왔다. 만약 그때 끝까지 이야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용기를 내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영희의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건 아닐까? 이런 가정들은 민수를 밤새 잠 못 들게 했다. 2005년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영희 이야기를 꺼냈다. 영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10년 전에. 민수는 그 순간 어지러웠다. 영희는 이미 이 나라에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지만 민수는 괜찮다고만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영희가 멀리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이 그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이별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수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민수는 가끔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자랄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민수 자신이 못한 일들을 아이들은 해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수는 변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다가 아내와 다투고 나면 민수는 또 후회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나는 중요한 말들을 하지 못할까? 제6장 전하지 못한 말들. 2018년 민수는 60세가 되었다.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났다. 특히 영희 생각이 자주 났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민수는 가끔 인터넷으로 영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흔한 이름이라 찾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다가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표현이 서툴렀구나 생각하며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는 그때 영희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생각해봤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날 전화에서도 결국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영희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너 때문에 살아있다고 느꼈어. 미안해. 그때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 너에게 상처만 줘서. 미안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영희야, 잘 살고 있어. 행복해. 건강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가끔은 나를 기억해줘. 나도 너를 평생 기억할게. 우리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잊지 않을게. 그러다가 민수는 문득 생각했다. 영희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녀도 가끔 나를 생각할까?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귀찮아했을까? 아니면 속으로는 반가웠을까? 그 남자 목소리는 정말 새로운 연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친구나 가족이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은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민수를 계속 괴롭혔다. 민수는 아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다. 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아내는 이해한다고 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민수는 아내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그날 밤의 공중전화 이야기를, 40년이 지나도록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민수는 상상했다. 만약 그날 끝까지 이야기했더라면, 만약 용기를 내서 다시 만나자고 했더라면, 만약 영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함께 늙어가고 있을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제7장 다시 만난 공중전화. 2022년 가을, 민수는 우연히 명동을 지나게 되었다. 오래된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명동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골목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상점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수는 기억을 더듬어 그 골목을 찾아갔다. 40년 전 그날 밤, 공중전화 부스가 있던 그 골목을. 놀랍게도 그 골목은 아직 있었다. 물론 많이 변해 있었지만 골목의 형태는 그대로였다. 민수는 천천히 걸어가며 그날을 떠올렸다. 차가운 바람, 노란 가로등 불빛, 망설이던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골목 끝자락에 낡은 공중전화 한 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었다. 페인트는 많이 벗겨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명히 공중전화였다. 민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이 전화기가 그때 그 전화기일까? 4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마지막 10원을 넣고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전화기일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전화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다이얼 톤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서비스가 중단된 것 같았다. 민수는 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 봤다. 유리창에는 여전히 낙서들이 있었다. 40년 전보다 훨씬 많아진 낙서들. 사랑한다는 말들, 전화번호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 중에서 자신이 그때 썼던 영이라는 이름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씌워져 있었다. 그때 민수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그리고 유리창 한편에 작은 글씨로 썼다. 영희야, 사랑했어. 미안해. 고마웠어. 그리고 그 밑에 날짜를 적었다. 2022년 10월 15일. 그날로부터 정확히 44년 하고 보름이 지난 날이었다. 글씨를 다 쓰고 나서 민수는 전화 부스를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전화기를 바라봤다. 작동하지 않는 전화기였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랑의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 후회의 이야기들을.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속으로 되뇌었다. 영희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용기 있게 내 마음을 전할게. 그때는 후회하지 않을게. 바람이 불었다. 4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이 차가운 가을 바람이었다. 민수는 코트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제8장 여운과 깨달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4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후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은 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다. 민수는 옛날 생각이 나서 명동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아내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을 때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민수는 문득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입을 열었다. 여보, 고마워. 갑작스러운 민수의 말에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가 고마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모든 게 나와 함께 살아줘서, 아이들 낳아줘서, 내가 부족해도 참아줘서. 아내의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다. 웃고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왜 이래? 아내가 말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민수는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영희가 나타났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도 젊은 모습이었다. 둘은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영희가 말했다. 민수야, 괜찮아. 나도 행복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 너무 자책하지 마. 꿈에서 민수는 드디어 영희에게 말할 수 있었다. 사랑해, 영희야. 정말 사랑했어. 행복하게 살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 민수야. 그리고 이제는 현재를 사랑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아침에 잠에서 깬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 40년 넘게 가지고 있던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후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 후회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민수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해. 아내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뭐라고? 민수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아내는 잠시 어리둥절해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그날 오후 민수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이들은 반가워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민수는 말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아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정말 많이 사랑해.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민수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짧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사랑할 기회는 매일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후회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다.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영희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사랑은 결국 순환하는 것이니까. 받지 못한 사랑도, 주지 못한 사랑도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한번 그 오래된 공중전화를 생각했다. 지금도 그 골목에 서 있을 전화기를. 작동하지 않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전화기를. 그리고 생각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전화기 앞에서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를, 후회하지 않기를, 그 한 통화가 평생의 행복이 되기를.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걸지 못한 전화, 하지 못한 말, 남겨두고 떠나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었다면,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때 미안하다고 용기 내어 사과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로만 가득한 삶은 없습니다. 그 아픈 기억조차 결국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오늘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걸지 못한 전화가 있습니까? 오늘은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감성극장은 잊혀진 기억 속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을 눈물과 감동으로 전해드립니다. 누군가의 첫사랑, 누군가의 못다한 고백,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까지 삶의 가장 진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공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시니어 감성극장에서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추억과 공감이 모여 더 많은 감성 드라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